강희롱 터팩트 대중문화 전문기자 그리고 신민섭 일요신문 연예부 기자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후배 가수 협박 혐의를 받아왔던 문희옥 씨 사건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1년 반 기나긴 법정 싸움을 했는데요. 무혐의 판정을 결국 받아냈는데 정작 본인은 긴 병원 치료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강 팀장님이 취재를 하시고 돌아오셔서 좀 여쭤보려고 해요. 네. 어떻게 된 일입니까? 문희옥 씨 이 사건은 이제 2017년 11월, 1년 좀 넘었는데요. 그동안 후배 여가수 사기 협박이라는 혐의로 기소가 된 게 아니고 이제 고소를 당했죠. 네네. 근데 작년 11월에 무혐의가 됐고요. 또 항고를 했는데 네. 고등검찰청에서도 혐의 없음으로 이제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법적으로는 모든 네. 혐의를 다 벗은 셈입니다. 법적으로는 깨끗하게 됐는데 본인은 30년간의 명예가 한순간에 무너졌다라고 하던데요. 그 충격 때문에 병을 갖게 됐다고요? 네, 아무래도 문희옥 씨도 사실 제가 보기에는 전 처음 고소당했을 때 취재를 했지만 문희옥 씨도 그 소속사의 대표가 신인 네네. 여가수 성추행 관련돼서 불똥이 문희옥 씨한테 튄 건데요. 신인 여가수는 워낙 얼굴이 알려지지 않고 보통 미미한 인지도가 없고 문희옥 씨에게 이제 얼굴이 알려진 문희옥 씨에게 이제 튀었는데 네. 문희옥 씨도 같이 어떤 그 후배 가수의 그 소속사에서 어떤 비용 처리 같은 부분에서 동조하지 않았느냐 이런 네. 이제 그래서 사기 협박으로 이제 고소를 했던 건데요. 문희옥 씨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일관되게 제자처럼 아끼는 후배를 도와주는 네. 과정이었고 그렇게 몰고 가는 건 너무나 억울하다.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바로 그 불면증, 우울증, 그래서 네. 우울합병 때문에 치료를 1년째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치료를 받고 있는 겁니까? 이제 한방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네. 우리가 소위 화병이라고 하는 거는 억울함을 참지 못하거나 너무나 억울하면 가슴에 네. 우열이 생겨서 생긴 병이라고 그러죠. 네. 이걸 이제 한방적인 치료하고요. 심리를 병행해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네. 무혐의가 지금 최종 무혐의가 지금 된 겁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정신적 충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신 기자님, 이게 얼굴이 알려지신 분이기 때문에요. 더더군다나 가수 생활에서 또 허무함이나 정신적, 경제적 피해가 만만치 않았을 것 같아요. 뭐 기본적으로 이게 어떤 의혹이 불거지고 이렇게 뭐 되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이번 같은 경우에는 또 주현미 씨 이름도 좀 언급이 됐었고 네. 또 이제 그 후배를 그냥 단순히 뭐 이렇게 뭐 얘기한 게 아니라 얘기를 못하도록 협박했다고 하기도 하고 사기를 했다고 하면서 굉장히 그 당시 좀 말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다 네. 보니까 사실은 뭐 이 검찰이 기소도 하지 않은 사건이기 때문에 전혀 무혐의로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불거졌던 이야기들이 이미지에 굉장히 큰 손상을 또 미치게 됐고 또 보면 본인이 평소에도 그냥 참자 이렇게 넘기는 성격이었다고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평소에 좀 화병을 앓고 있었고 네. 그런 부분이 이번 일 겪으면서 굉장히 심해졌다고 하니까 네. 연예인이기 때문에 이번 사건에서도 보면 가장 유명한 얼굴이 알려진 사람이기 그러게요. 때문에 그 모든 이야기가 이쪽으로 집중됐던 거였거든요. 그런 부분은 굉장히 안타깝죠. 문희옥 씨가 이렇게 모든 걸 나의 탓이다라고 끌어안았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과거에 언니의 암투병이나 남동생의 죽음까지 그때도 우울증 때문에 은퇴를 고려했었다고요. 보면 이제 그 굉장히 고등학생 때 데뷔를 해가지고 데뷔하자마자 굉장히 전국적인 스타가 됐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때부터 굉장히 많은 걸 누리고 인기를 얻었었기 때문에 모든 걸 본인이 감내하는 편이었다고 하고 그런 과정에 이제 가족들에도 안 좋은 일이 있었는데 언니가 암투병을 하게 되고 또 남동생은 갑자기 또 세상을 떠나게 되고 네. 또 주식투자 실패하고 이런 일이 겪으면서 사실 이런 거 좀 분출을 해야 되는데 계속 본인이 다 감내를 하다 보니까 가수로서는 사실 화병은 목에 또 영향을 크게 미치기 때문에 그렇군요. 굉장히 치명적인 질병인데 화병을 많이 알아왔다고 하고 이번 일을 겪으면서 더욱더 화병이 심해져가지고 굉장히 좀 고생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본인이 갖고 있는 상실감이 적지 않았나 봅니다. 강 팀장님. 네. 얼굴이 알려진 대가로 모든 것을 다 잃었다고 해서요. 과거에 이 화병이 있을 때도 은퇴를 고려할 정도로 모든 것을 이 고비가 있지만 본인이 다 꿀꺽 삼키고 지내오신 분 같아요. 네, 그나마 이제 종교 활동이라던가 봉사 네. 활동을 하면서 이런 마음을 추스르고 이렇게 활동을 해왔는데
2년 전에 있었던 이 사건이 문희옥 씨를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아. 뭐 명예도 돈도 모든 걸 다 무너뜨린 상황이 됐는데요. 네. 그래서 사실 지금 화병 치료를 받고 있다는 사실도 굉장히 팬들에게 안타까움을 주고 있고 네. 문희옥 씨 입장에서는 물론 다 잃었지만 가수니까 가수는 노래를 통해서 다시 재기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문희옥 씨가 이렇게 심리적인 힘든 상황에서도 꾸준히 노래 연습을 지금 하고 있고 네. 준비하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문희옥 씨가 다시 컴백해서 무대에 섰으면 좋겠다 이런 반응도 많습니다. 강 팀장님, 지금 당시에 녹취록이 공개가 되면서 네. 가장 친분이 두터운 관계로 알려졌던 주현미 씨하고 틀어졌었거든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사실 주현미 씨가 틀어졌다는 얘기는 사실 네. 녹취록 때문에 그렇긴 했지만 네. 주현미 씨 노래 비 내리는 영동교를 또 문희옥 씨가 이제 불렀었죠. 과거에 네. 고등학교 때 부르면서 워낙 반응이 좋아서 그래서 결국 주현미 씨를 노래를 좋아하다 보니 가수가 됐고 또 뭐 후배 여가수 역시 주현미 씨를 좋아하는 팬이었다 그러는데 그렇게 해서 네. 관계가 돈독했었는데요. 이 사건이 벌어지면서 조금 사이가 틀어진 게 아니냐 그런데 실제로 네. 그렇지는 않고요. 네, 네. 역시 뭐 주현미 씨와 문희옥 씨는 가요계에서 네. 좋은 선후배로 또 앞으로도 뭐 훌륭한 어떤 일을 만들어서 같이 이렇게 네. 가야 될 그런 사이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참 당시에 이제 주현미 씨가 크게 노했다는 소식까지 전해지면서요. 공교롭게 이렇게 불편해진 관계가 됐는데 마음고생이 참 심했겠습니다.